성원이 되신 관계로 2019년도 10월 정기 입주자 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관리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회의 자료에 의해서 보고사 첫 번째 전월 정기 대표회의 2019년 9월 30일 의결사항 및 조치 결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분 관리비 부관계약서 심의권은 작성된 부관계약서 심의 후 1억 2,873만 2,892원을 승인 의결해 주셨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8월분 관리비로 집행했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품 수거업체 선정의 건은 재공고 입찰에 2개 업체가 응찰하였으나 현저히 낮은 금액 266만 4천 원 연간으로 응찰이 되어 부결키로 하였으며 업체 선정이 시급한 사항으로서 관리사무소에서 최대한 유리한 업체에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일임하기로 의결되었던 안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치사항으로는 기존의 수거업체인 세주 산업입니다. 현재는 488만 4천 원 부가세 포함을 444만 원 부가세 포함으로 19년 10월 4일 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 1년간으로 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한전의 고압아파트 세대별 계약 체계에 관련된 것은 한전 측의 변경에 따른 요구 조건은 공동주택에서 실현 불가한 사항으로서 가능한 조건이 될 때 다시 논의하기로 의결됐던 안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계약기간 만료 대상자 관련의 건 대상자 6명 전원에 대하여 1년간 재계약하기로 의결되었던 안건이고요. 자치관리 운영에 따른 입주자 대표회의 무한 추진과 비상근 등으로 인한 관리 운영상의 난이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2020년 상반기부터 관리방법 변경, 자치관리를 위탁관리로에 대한 절차를 추진하기로 원장이치로 의결하신 안건입니다. 그래서 의결사항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통계 안건으로는 태풍 등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대형 교목은 낙엽이 진 후 3층 높이로 전지하기로 의결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치사항으로는 낙엽이 진 후 전지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안건 상정을 준비하겠습니다. 전기차 충전기는 지하층의 부재로 설치 장소 및 주차장 과부족에 의한 이용상의 문제점 등 현실적으로 난이한 상황으로서 비용 지원 여부와 별개로 유보 의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경비원 노동청 진정인권 관련 형사건은 혐의 없음으로 처분이 되었고, 또 다른 1심 행정소송권 진행 중이나 2심이 필요하게 될 경우 2심도 법적 대응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때 추가되는 3,500만 원은 추가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셨고요. 관리 주체는 장기간 관리비 미납 세대에 대한 대책 및 수납 현황을 매월 대표회의에 보도록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결사항을 준수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노동청 진정권 법적 대응 진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변론기일 2019년 10월 22일 엊그제 있었는데요. 2시 반에 사건은 4사람, 6명 중 4사람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사람들 임금 사건이 되고요. 재판부에서는 원고 측에 추가 입증 자료를 촉구했다고 그렇게 재판부에서는 판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행정소송 2차 변론 기일, 이것이 이달 10월 31일 오후 3시고요.
때도 그 소송 대리 로펌에서 출석해서 변론을 할 것입니다. 노동청 진정권에 대해서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2차 임금 사건 사명에 대한 것은 일단은 행정소송의 결과를 보고 일단은 그거를 추진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원고 측에 경비원들한테 쉽게 해서 이 입증 자료를 촉발되는 건 뭐냐면 차를 민 근거를 내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요건 이제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또 그것만 갖고 또 다툼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근데 행정소송은 일단은 그 피고 측 노동청에서 다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제출해갖고 자기네들이 이제 근로기준법상에 노동청 근로감독관은 승인만 할 수가 있지 취소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딱 규정이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노동청에서 이 반론 자료를 낸 거는 뭐냐면은 승인할 수 있으니까 취소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해서 일단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재판부에. 그래서 10월 31일 날 우리 쪽 그 변호인 로펌에서 가서 거기 있는 내용을 들어보고 그 다음에 우리에서 또 자료를 낼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로펌 변호사 말로는 근로기준법상의 승인사항만 있지 취소에 대한 권한은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자료가 좀 미흡한 건 사실이다. 좀 31일 날 재판 그쪽의 얘기를 들어보고 또 자료를 제출해서 한번 다퉈보겠다. 그런데 이제 이쪽 행정법원 얘기는 10월 31일까지 이제 이게 변론기를 딱 마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선고기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두 개는 같이 맞물려 가기 때문에 실은 다음 달까지는 임금 채권에 대한 거는 결론이 안 나지만은 만일 우리가 행정소송에 패하면은 임금 채권에 대해서 바로 이 증빙자료였고 추가 입증자료가 안 나오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돈을 줘야 될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금액만큼은 공탁을 하고 쉽게 얘기해서 1억 원이다. 1억 원은 우리가 이 돈은 지금 못 준다. 이걸 또 대법원까지 또 다퉈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도 아예 오늘 결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행정소송 고법까지 가는 걸로 했고 민사소송도 아예 이게 다음 달인지 다다음 달인지 이어질 건데 우리가 행정소송에서 지면은 물론 행정소송에 이겨도 노동청에서는 고법에 항소를 할 겁니다. 우리 그거 당연히 간다고 지난번에 결의를 했고 행정법원에서 지게 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민사의 임금소송에 대해서 우리가 어차피 다툼이 시작하는데 어차피 돈을 줘야 됩니다.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이게 이제 그게 1억일지 5천일지 3천일지 모르겠지만은 그거에 대해서도 공탁을 우리가 하고 다시 고법에 항소하고 대법까지 간다는 걸 여기서 오늘 아예 그냥 미리 결의를 해주시면은 이건 우리가 또 급하게 또 갈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지난번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결의해 주셨고 민사소송에 대해서도 일단 우리가 실은 한 8,800만 원만큼은 가압류돼 있습니다. 우리 통장에. 지금 어차피 그 돈은 풀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공탁을 하고 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행정소송 것도 우리가 어차피 고법까지 갑니다. 이것도 똑같이. 많이 승소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네? 승소하면 우리가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면 이건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는 거죠. 민사소송은. 행정소송이 노동자 행정처분이 잘못했다. 그러면 민사소송은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행정소송을 우리가 졌을 때 민사소송으로 가면 이건 또 고법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긴급 부의안건을 말씀드린 것은 행정소송에서 졌을 때 민사소송에 우리가 임하게 됐을 때 돈을 지급하게 되면은 그 금액만큼 공탁을 하고 요거 지난번 그 행정소송처럼 고법에 500만 원 선임비 한도를 해갖고 다시 상고하는 걸로 여기서 결의를 해주시면은 아예 그 민사도 아예 바로 조치를 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민사소송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소송이 질 경우에 바로 그 해당되는 만큼 공탁을 하고 고법에 항고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아, 찬성하시는 분,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아니 이게 아니고 그것을 복판의 판결을 기다리고서 아니요. 그게 이제 판결을 하게 되면 우리가 14일 내에 항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럼 판결남과 동시에 임시 총회를 해서 가결시켜도 되는 거 아니냐? 아니니까. 그 뭐 특별한 건 아니기 다른 때문에. 거 아니고 맞는 말씀이시죠. 해소를 전제로 하면은 해소가 돼. 그러니까 사람 심리가 그래. 근데 승소를 전제로 하면 우리가 이겨. 그러니까 본인이 중요한 마음가짐이야.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어차피 만일 경우에 그 결론이 언제 나는 거지? 이제 이게 만일 10월 30일에 10월 30일에서 언제? 11월 정도에 11월. 11월 11월에 그 결과를 보고 패소실 임시총회를 열어서 그때 가결한다. 그게 오히려 현명하지 않을까? 아니, 근데 왜냐면 이게 패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진다고 가정하고서 이걸 가결하면은 진다고. 아니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알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대법까지 간다고 가지. 민사에 지금 어제 지금 네. 끝까지 간다고 생각하면 하죠. 뭐그 결과 나오는 거다. 결과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순수하면 끝나는 거고 그러니까 절대 안 하면 끝까지 간다는 거. 조감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우리가 행정소송에 이기더라도 또 올라갑니다. 노동자에 또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지금 행정소송이라는 기다리면 어차피 대법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소송에 이긴다고 해갖고 지금 이 노동청도 변호사를 썼습니다. 노동청 변호사를. 근데 지금 뭐 막 치열하게 제가 자료를 안 내놨지만은 저기 관리사무소에서 계속 팩스를 주고 받거든요. 이메일로 뭐 치열합니다. 우리는 막 근로기준법에 허가가 없다. 저 취소 사항이 없다. 걔들은 무슨 소리냐? 허가 있으면 취소기준이 있는 거다 해서 치열하기 때문에 지금 조감관님 말씀은 우리가 행정소송에서 이기면은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올라간다는 얘기죠. 또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는 뭐냐면 그렇다면 우리 동대표님들이 옛날에 한번 만나는 것보다 여기 있을 때 더 만나는 것도 좋지 않겠냐. 그런 얘기야. 결국에는 뭐 괜찮아. 닭이 먼저 계란이 먼저 하되 똑같이 항소를 하는데 하더라도 한 번 다시 또 만나서 이거는 물어보고 잘 수밖에 게 아니라 네. 애초에 시작할 때에 네, 그렇죠. 어떤 그 사건이 됐든 네. 대법까지 가기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 승인을 하고 안 하고가 없어요. 이미 승인 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은 고작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보고는 제가 이렇게 매달 상에서 보고드리고 동료심은 다른다 이거야. 민사의 경우에도 바로 우리가 졌을 경우에는 바로 공탁을 하고 항소를 하고 바로 다시 그 달에 동대표에 보고 드리는 걸로 그렇게 다시 해서 판결을 하시는 거 맞습니다. 지금 다른 얘기야. 예, 별 이의가 없으시면은 지금 말씀대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 노동청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왜냐면 노동청은 실은 자기네들이 행정에 대해서 지를 내린 건데 그거에 대해서 반박한 적이 없거든요. 행정관청에서 이거 취소해야 그러면 끝인데 그거 갖고 반박을 하니까 실은 뭐 반발입니다. 이게 대법까지 올라가야 끝날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그것도 많이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아니 나는 안 만나는 거야. 대법 올라가는 거니까. 일단 그 관리 업무 보고에 대한 사항 끝나고 10월 9일안건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호안건 돌봄 관리 부과에서 심의권입니다. 예, 회장님 이거 3페이지. 네, 이렇게 3페이지 해주세요. 예, 예. 3페이지 다시 하고 하겠습니다. 예, 그 보고사항 그 3번째 전월 그 관리사무소 그 주요 업무 실시 사항에 대해서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그 소방시설 작동 기능 점검 지적 사항 보수를 했고요. 10개동 203동을 먼저 했고 그래서 10개동에 대해서 관련 내리실 그 업장망 공선진의 그 스피커 선로 그 보호 장치를 그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206동 후면에 그 전지목 우리 그 저 나무 자른 것이 거기 그 있었는데 그거를 그 관출을 시켰습니다. 기차 5톤 한 대를 그 관출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현관 입구 및 그 관련 대기실 지붕 청소를 했고요. 각동 승강군의 환기용 크레인을 정지시켰습니다. 그다음에 그 201동 정압기실 주변 가로등 암대를 설치를 했고요. 승강기 11대 정기검사 신청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각동 계단 및 그 지하층 외 수화기 점검하고 그 기록을 했습니다. 지하층 세대형 배전반 전압, 전류 측정 및 그 펌프류 주변장 측정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비상발전기 무부하 시운전을 했고요. 9월분 전기 수도 검침 및 전기 사용량은 그 한 잔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공동 및 그 세대 민원 128건 처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SK 브로드밴드 그 전기료 미정산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18기부터 18기는 SK텔레콤 그 백오동에 설치된 그 옥상 중계기 건인데요. 여기서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것도 그동안 이 사람들이 그 전기를 사용을 했는데 너무 그 과소 부가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정산 그 전력량이 한 달에 그 40kg 해가지고 120개로 10년치를 계산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4,800kg가 계산이 됐고요. 4,800kg를 킬로와트아워당 단가 110원을 적용한 52만 8,000원이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9월 10일 날 이것이 관리사무소 계좌로 납부가 되었습니다. 입금이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고를 드리고요.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문사항이 있으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이게 지금 각동 승강기의 환기용 팬을 정지를 했는데, 실은 이 승강기에서 담배 피는 양반들이 좀 많습니다. 승강기 내에서 나는 이해가 안 가지. 그래서 물론 우리 아파트 주민들도 물론 뭐 담배 피우는 걸 키우기 때문에 그거 갖고 뭐 알고 건 아닌데, 실은 담배를 피고 그냥 그 주차장에 막 던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동대표에서 좀 저희를 해주시면은 이 쓰레기통 옆에다가 그 담배 필 수 있는 깡통을 하나 만들어서 차라리 흡연을 거기서 가서 하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게 뭐 현관문 앞에서 그 다음에 내지는 이쪽 그 앞에서 피시는데, 차라리 이거 우리가 자꾸 이 끼경권을 보장을 안 하고 담배 핀다고 뭐랄 게 아니라, 담배 필 수 있는, 실은 제가 일본에 가면은 일본 사람들은 담배를 아무 데서 막 핍니다. 근데 모든 남자들이 담배 세트를 갖고 다녀요. 그 사람들은 주머니에서 꺼내서 이렇게 앉아갖고 그냥 담배 다 펴요. 아무 데서나.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것도 지금 실은 우리 아파트가 그 관리원을 경비원을 줄이면서 차량 미는 거 이런 거 하면서도 다 주민들이 그 다음에 차 아무 데는 거 계속 계도 활동하니까 많이 좋아졌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담배라는 타겟을 갖고 기경권도 보장을 해야 되고, 이거 뭐 우리가 아파트에서 뭐 담배 무조건 피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은 담배 쓰레기통 옆에다가 좀 이렇게 담배에서 깡통을 좀 하나 제때를 놔둬갖고 가능하면 거기 가서 피시는 게 낫겠다 하는 거를 좀 동대표도 좀 결의해 주시면은, 그렇게 해서 또 계도 활동을 해야 되니까 주민들한테 뭐 우리가 담배 필 수 있는 권리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걸 갖다 우리가 뭐 매일 뭐라고 할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좀 했으면 좋겠냐는 걸 좀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아니 그거를 이제 아예 쓰레기통 옆에다가 아예 그냥 딱 11개 동에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회장이 말씀하셨으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 그게 이제 내가 동네부터 내다고 우동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내들이 계단에 보면 담배로 태우고 많이 그런 사람이 이제 물론 개도 해가지고 수리는 되겠지만 여자다 보니까 공장소에 못 나오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그다음 우리 여기 담배 태우는 사람, 이쪽 동네 사람이 꼭 담배 먹으러 와서 태우다 여기 그 사람 보는데, 그래서 그게 특정한 장소에 일단 만들어주면 좋죠. 어느 정도 수거가 된다고 보고
희망을 가지니까. 근데 전체적으로 막히는 참 힘이 힘들죠.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서 다만 이제 그 현관문 앞이나 이런 주차장에서 피시게 되면은 다른 주민들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이제 양벽 쪽으로 붙여놓으니까 좀 잿더리도 뭐 좀 이렇게 안정성 있게 좀 만들어서 깡통을. 그리고 또 이 경비 아저씨들이 매일 그 아침에 오면 일단 담배꽁초부터 치워요. 그것도 일이거든요, 실은. 그래서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 공원 안이나 아파트 내에서는 담배를 못 피게 되는 게 기본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 그게 될줄 알아요. 아니요? 아니에요. 공원에서 공원은 맞아요. 아파트는 아니에요. 아파트가 그러니까 이게 제가 담배 태우는 아니에요. 일단 주거에서 5m 떨어져서 태우는 이거 내가 있지. 그 시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는데 아파트 들어가려면 출입구에 슬라브가 있어. 네. 조금 슬라브 있죠? 그러면 1층은 해당이 안 될지 몰라도 2층 이상 3, 4, 5, 6, 7평 올라가면 그 창문 이렇게 열면 피고서 거기다 던지면 그 슬라브 위에 담배꽁초가 수두룩하게 쌓여있단 말이야. 그 우리 저기 네? CCTV에는 그거 안 보여요? 그거를 어떻게 치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청소를 1년에 2번씩 해요. 두 번씩 해요. 공강을 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나오기까지. 예. 전동은 그거 보면은 거기다가 몇 층에서 버리는지 몰라도 살짝 창문을 열어놓고 피고서 거기다 버려. 슬라브 위에 쌓여.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방송 많이 약도해서 뭐 이제 담배꽁초통을 설치해서 방송을 좀 하고 기도 활동을 좀 해서 가능하면은 양벽 쪽에서 담배를 태시는 거를 유도하는 거를 일단은 여기서 결의를 해주시면은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지금 주민들의 민원도 상당히 많은 상황이고 우리가 모든 걸 할 수는 없지만은 조그만 것부터 하게 되면은 또 좀 나지 않을까 아파트에 건강관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지금 현재 근무를 경일 보고 있습니다. 네. 제 바로 저 이장님이나 말씀하시는 게 꼭 맞는 얘기인데 우리도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해가지고 나 근무하는데도 그 장소를 해가지고 항아리를 해놨어요. 그 깡돌 안 하고 항아리 큰 거를 해놓고 쓰레기통 옆에다가 그리고 홍보를 하니까 진행이 됐어요. 잘 되고 있어요. 그 우리도 그 항아리 같은 거를 항아리를 한송하고 깡통 안 항아리나 이제 큰 용기는 안 되는 것이 거기다 이제 쓰레기 갖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항아리요? 모래를요? 모래를 안 하고 그 조그마하게 해가지고 항아리에다가 모래 반 이상을 넣어요. 오늘 매일 치원이 비워주면 되거든요. 근데 맞아. 이 쓰레기도요, 경비들이 다 뭐 일이 다른데 쓰레기도 더러운 데는 더러운 거 버리게 돼 있어요. 깨끗한 데는 못 버려요. 그래서 이 항아리를 해놓고 이 담배꽁초가 거기 하게 떨어지니까 다른 데다 못 버립니다. 거기다 버리고 그래서 많이 그 사무실에서 홍보를 좀 해가면서 그랬다니까 잘 되더라고요. 일단 그거는 이제 관리사무소에서 네. 우리 홍보를 많이 되고. 백동 대표님도 하셨으니까 잿더리를요 너무 크게 할 수가 없어요. 쓰레기통이 그치? 저기 뭐야 하나 이거만 음식물에다 보면은 큰 걸 놓으면 차 또 한 대를 못 대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잿더리 이렇게 사과 그래서 파는 거 있잖아요. 그거 설치하는 게 낫지. 조금 자꾸 자주 쏟아야 되고 그게 하늘에서 많이 넣으면 맨날 그수 타면 많이 들어가야 그게 아니라 그게 제가 볼 때는 하나씩 게 하는 거 이거 튼튼한 거 있어요. 많이 자리 안 쓰고 우리 보면 이쪽으로 나서 이것만 해도 단체니까 담배꽁초가 크게 모여. 그러니까 우리가 담배피가 나면 거기다가 버리는 거예요. 담배 태우고 들어와요. 일단은 담배 잿더리 설치하는 거는 관리사무소에 해서 그렇게 하신 걸로 해갖고 관리사무소에 일단 임해서 그거는 동대표회의에서 결의한 걸로 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분 또 혹시 있으면 그러니까 선정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이 없으면 각 동에 쓰레기통을 일단 시범적으로 잿더리 설치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결의 들어가겠습니다. 별다른 질문 있으시면 10월 9일 걸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제1호 위한 9월분 관리비 부과내역서 심의권입니다. 예, 2-2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예, 그 9월달 관리비 총괄표인데요.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 맨 위에 그 일반 관리비가 그 8월 대비해서 127,81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 사용료에서 그 수도료가 871,880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기료에서 세대 사용료에서 886만 4,41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공동전기료 에서 그 54만 3,044원이 감액이 됐는데, 여기는 그 SK 브로드밴드에서 전기료 미정산분 이번에 그 받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52만 8,000원이 그 차감이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 9월분 관리비는 8월분 관리비 대비 1,033만 1,904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비 부과내역과 관련해서 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문 주시면 그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2-11 봐주시면은 우리 그 아파트에 지금 총 돈 있는 금액이 6억 3,400입니다. 그 9월 말 현재. 그래서 여기에서 퇴직급여 예치금 8,400만 원 우리가 돈을 건질 수 없는 거인데, 이건 직원들 퇴직급여입니다. 그래서 그렇고, 이걸 빼게 되면은 우리 아파트의 돈이 대충 한 6억 5천 정도, 5억 5천 정도 돈이었습니다. 5억 5천 정도에서 한 1억 정도는 지금 그 경비원들 그 소송에 8,800만 원, 정확하게 8,800만 원 정도는 우리가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걸 갖다 빼게 되면은 5에서 한 9천을 빼게 되면은 한 4억 4천만 원 정도는 우리가 돈이 좀 있다, 여유가. 4억 4천, 물론 뭐 9천만 원 정도 우리가 뺏기는 돈은 아니니까 뭐 그건 해봐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한 4억 6천, 5억 5천에서 4억 6천 정도의 돈이 있고, 그 중에서 이제 뭐 우리가 장기 수선 예치금이나 이런 걸 정도 해야 되는데, 실은 그 정도의 돈이 있다. 그러니까 5억 5천만 원 정도의 여유자금이 있고, 지금 현재 경비원들이 소송하는 게 한 9천만 원 정도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한 4억 6천만 원 정도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 그렇게 좀 동 대표님께 알려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경비원들이랑 대법까지 가도 돈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끝까지 가도 뭐 이렇게 아파트에 뭐 돈이 있어갖고 주민들한테 돈을 걷어갖고 경비원들 뭐 우리가 설사 치더라도 대법까지 가더라도 그 돈만큼은 한번에 커버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아파트 부자야. 부자가 아니에요. 부자가 아니에요. 실은 이게 돈이 우리가 실은 그 작년까지 엘리베이터를 다 해갖고 실은 돈을 상당히 많이 쓴 겁니다. 엘리베이터에 한 4억, 그다음에 그 전에 그 페인트 칠하는 거 한 7억 뭐 인분해갖고, 그래서 우리가 최근 한 3, 4년간 한 21억 정도 돈을 쓴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쓴 거죠. 네, 어마어마하게 쓴 거죠. 사람들이 좀 많이 좋아졌잖아요. 네, 뭐 아파트는 전체적으로 좋아진 건 아니죠. 좋아졌어요. 네, 뭐 쓸 돈 쓴 거니까. 그러면서도 이제 돈이 지금도 이렇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1호에 의한 9월분 관리비 부과된 심의권 별 이의가 없으시면은 원하는 것 같이 가결해서 송감합니다. 제2호에 의한 전기 설비 정밀 진단 없이 신청에 따릅니다. 예. 이 근거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6호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에 의한 전기설비 정밀 진단을 매년 실시하고 점검 후 직무고시 서식에 따라 점검 결과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용 축에서는 150만 원, 이것이 2018년도 정밀 진단이었습니다. 150만 원을 뽑았습니다. 업체 선정 관련 관리소 의견으로는 지금 300만 원까지는 수의 계약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점검업체인 주 삼원전기 안전관리의 성실한 점검과 입찰에 붙일 경우 입찰가가 높아질 수 있어서 수의 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고려할 사항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 세 군데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부가세 별도인데요. 그러니까 삼원전기 안전관리 150, 2018년도 정밀 진단비하고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관수 상사는 180, 그 다음에 다른 업체는 190에 부가세 별도 이렇게 견적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6항에 보면 입찰 공고안도 첨부를 해놨습니다. 3페이지에. 그래서 요거를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할 것인지 아니면 입찰 공고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할 것인지 이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금액이 한 150만 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입찰을 붙여서 이거 이하로 떨어지기 좀 어렵습니다. 신계약을 해갖고. 실은 작년까지는 300만 원 이하까지 전부 다 입찰을 붙였었는데, 이거 실은 작년에 입찰된 금액입니다. 150만 원이. 최저가로. 그래서 작년과 같이 해도 큰 무리는 없고, 또 이 전기 설비 정밀 진단을 우리가 매년 해야 됩니다. 우리 아파트가 실은 올해 다른 아파트들, 오래된 아파트들 전부 전기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 관리사무소에서 전기 점검하고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원안과 같이 수의계약으로 삼원전기 안전관리에 150만 원에 참가시킬 걸 갖다가 말씀드립니다. 별 이의가 있으신 동 대표님은 선도해 주시죠. 별 이의가 없으시면 제2의안 전기관리 진단 업체 선제 건은 견적금액 150만 원 3원 전기 안전관리로 수의계약하는 것으로 가결돼서 편포합니다. 제3호의안 미납관리비 세대 관리의 건입니다. 네, 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4페이지. 지금 이것이 2019년 10월 18일 현재 우리 아파트 관리비 미납세대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를 1, 2개월은 그렇다 하고요. 그러니까 3개월부터 독촉장을 발송을 하겠습니다. 3에서 5개월. 그 다음에 6개월부터 9개월은 독촉장 및 단전단소를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10개월부터 14개월은 내용 증명을 발송을 하고요. 그래도 관리비가 미납이 되면은 법적 조치로 지급조정 명령 신청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관리비 채권이 이것도 소멸기간이 3년이거든요. 그래서 그 3년 물론 훨씬 전이죠. 10개월이면 그 전에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해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그 밑에는 수납 실적인데요. 지금 1, 2개월은 이렇게 수납이 됐고, 그 다음에 3에서 15개월 사이 10세대가 이렇게 납부를 했습니다. 실은 제가 이제 회장이 될 때 우리 아파트 관리 미납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게 실은 금융기관도 실은 3개월 이상 되면은 이건 악성 채권을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실은 이거 조금씩 우리 아파트에 내긴 내지만은 실은 2천만 원 정도는 악성 채무죠. 언젠간 갚는다고 하지만은 지금 관리사무소에서 지금 요구하는 거 이외에 더 세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6에서 9개월의 독촉장 및 단전 반수 통보할 수도 없습니다. 이거 법으로도 걸리는 것 같아요. 다만 서류로서 우리가 그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이런 그 미납 세대에 대해서 서류적으로 이렇게 자꾸 청구를 하고 동대표에서 자꾸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지금 뭐 조금씩 내고 조금씩 이제 채권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불과 뭐 이렇게 통지를 보내니까 뭐 1, 2개월을 빼더라도 뭐 300여만 원 이상, 318만 원 이상 이렇게 내는 걸 보면은 계속 우리가 이거 지속적으로 해야지만이 이런 채권이 줄어들리는 생각하고 이 채권이 줄어들어야 주민들한테도 그만큼 그 손해가 안 가는 거니까 이 관리비 미납은 향후 관리사무소에서 지금과 같은 조건으로 계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별 이의가 없으시면은 제3호위원 미납관리세에 대한 보고서를 맡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4호위원 기타 토의안 건입니다. 말씀드립니다. 그 고양이들 밥을 지난번 우리 정 대표 될 때 없애기로 했는데 그 고양이 밥을 또 주는 모양이에요. 아파트에 그 고양이들이 많아졌어요. 고양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고양이도 고양이지만은 여기 우리 동대표님들 중에서 개미긴 집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나 그 우리 엘리베이터 안에 그 개가 이 몰고 나와서 오줌을 자꾸 나가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두 번, 두세 번 했는데 경비 아저씨 보고 이제 닦아라고. 그 개가 집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소변을 좀 가리지 못하니까 좋아서 그래요. 개들이 나오면요. 아니, 엘리베이터 안에 그 오줌을 나왔는데 그좀 놓고 이렇게 놨으면은 개 믿는 사람이 좀 닦고 가야 되는데 그 안 닦고 그냥 간단 말이에요. 그거는 관리사무소에서 CCTV를 받았고 그걸 확인해가지고 그 주민한테 주인 조건을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개가 그 앞에 여기 놀이터 있는데 우리 손자도 그 가서 이 모래 이렇게 장난하고 노는데 그 출입문 앞에 그 개를 놀다 보니 그 옆에다 똥을 놔놔. 이 똥을 또 치우면 되는데 안 치워. 이거 그 놀이터 안에는 개가 출입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아예 놀이터 입구에 거기다 그 개똥을 놔놓고. 그러니까 그거 아예 개에 대한 것도 이제 우리가 지속적으로 방송을 하는데 개 실은 그거는 뭐 상식의 문제지. 이게 뭐 담배 피우는 똑같은 거거든요. 상식의 문제지. 이거는 뭐 여기 그 가운데 통로에 보면은 개가 얼룩덜하게 그 오줌 나는 건 그 전부 개 오줌이야. 그거 그러니까 이게 개를 좋아하면 혼자 좋아하지. 나는 개 그러니까 좋아하지. 그거는 저기 관리사무소 지속적으로 기도 활동을 좀 해주시고 그 고양이 밥 주는 거 그거는 다시 한번 그 저기 관련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걸 좀 회수를 해주세요. 이건 우리 동대표 결의를 한 건데 고양이가 또 많아졌더라고요. 그럼 밥 주는 사람도 CCTV 잡아가지고 나는 제일 많아. 고양이 제일 많아. 제일 많아. 200개씩 밥 주는 사람 있더라. 그 사람을 고양이가 사람을 찾아내고 자동차 걔도 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들어가서 밑에서 그렇게 하면 안 잡아. 된다고. 그 엔진 있는데 그 안에 따뜻하니까 거기서 거기가 산다고. 부르면 다 오더라고. 그렇죠. 엔진 있는데 거기로 올라타서 살아. 그 고양이 관리사무소 차가 들어오니까. 고양이 밥은 지속적으로 해수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를 데리고 다니면서 오줌 똥 넣는 거는 지속적으로 방송을 좀 해주시고 지금 그 아파트에 오늘 보면은 본 것은 공기를 가지고 좀 자기가 꼭 필요할 때는 해야지. 그것도 있지만 200개 거면 1톤 엘리베이터 안에 그 개 오줌 누고 가는 나무 자르는 건지 무슨 공사지 양심 불량. 그 탑차가 나가있잖아요. 한 대가 아니라 네 달았어요. 세대 현재 저도 물어봤는데 하는데 배는 비싸네 그게.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뭐 지금 발소장도 약간 얘기했어 내가. 뭐라 그래? 아직 뭐 특별한 그 정답은 지금 없어. 실은 이 아파트에 네. 그 일단은 뭐
이게 동대표 결의를 하면 되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것도 그러면 다행이네. 왜냐면은 1톤차 끌고 다니신 분은 뭐 상업이니까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그것까지 할 수는 없지만은 201동 우리 조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그 전기 업자가 쓴 바가지차가 3대가 4대가 있어요. 그래 많아. 근데 실은 이게 밀 아파트의 수가 없어. 주민이 사업자니까 그걸 썼겠죠. 그렇지. 응. 근데 그거는 실은 저도 뭐 몇 번을 봤지만은 거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건 사업장이면 전기 사업장 차이 갖다 놔야 되는데 그렇지. 그거를 갖다가 우리 아파트에 그걸 3대씩이나 갖다 놓으면은 물론 발행적으로 갖고 왔는데 그거는 뭐 지금 우리가 바로 결정할 수 없지만은 관리소장님이 그 입주민을 만나셔서 실은 이 관리 여기 200 동대표에 그런 문제가 지금 부의가 됐다. 그러니 이거를 처리를 해주시지 않으면은 이걸 강제로 이걸 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대신 1톤 차, 1톤 탑차 이런 것까지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건 생업수단이니까. 그래. 근데 이걸 3대, 4대 바가지 차에 갖다 놓은 거는 좀 문제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공사차야. 아니 공사차인데 소유주가 한 사람이- 사람이나 이게 한 사람이- 한 사람이래. 한 사람. 아니에요. 저기 201동이 그것도 더 많아. 아니 3대인가 그러니까 200일 동안. 그러니까 이게 소유주가 어떻게 좀 되냐. 그건 모르고 관리소장이 소장이 와서 해가지고 이거 몰라. 소유주가 한 사람이라도 하면 뭐 등록이 돼 있든가 뭐 돼. 그렇지. 나머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 차가 영업용이 자가용이에요. 영업용이죠. 영업용은 밑에 거기다 영 소유주가 여기 있어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영업용은. 글쎄. 그걸 알고 얘기하셔야지. 아니 그럼 중요한 건 영업용은 여기 못 들어오는데 택시하고는 달라요. 그래 그걸 알아보고 그러니까 영업용이랑 불편한 다른 거고. 영업용은 불편한 거예요. 자가용 칸에 대면 조금 나아. 그런데 자가용은 대놨는데 앞에다가 다 됐을 때 이 길가에 딱 대놓으면은 밀 수가 없어. 파악을 해야지 이제. 누구도 못 밀어. 그러니까 파악을 하고 그게 문제예요. 얘기를 해야지. 그거를 모토를 좀 한다고 조치를 해야 된다고. 201동에 그 소유주랑 의견을 나누셔서 다음날 동대표에 보고를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소유 한 당신은 좀 사람이 얘기를 하시면 또 제가 그걸 오기 싫어서 차를 끌고 오는 거죠. 저게 실은 이게 이제 왜냐면은 우리 아파트에 경비원이 줄고 관련이 있다 보니까 실은 거의 주민들이 차를 밉니다. 뭐 예전에 틀리고 그다음에 이제 저도 매일 관리사무소 가서 얘기를 하지만은 옆 라인에 봉고 차례든지 탑 차례들이 있어도 그것도 못 밀거든요. 못 밀어. 그래서 힘들어. 끊임없이 계도 활동을 해달라고 거기다 쪽지 붙이고 많이 나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하나 아까 말씀하신 것 드린 것처럼 담배 재떨이라든지 이런 상황인데 하나하나 주민 편의를 위해서 동대표에서 결의를 해주시고 이런 상황을 해주셔야지만이 이게 다 주민들의 다 노고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좀 확인해 주셔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영업용 탑차가 2대 이상 있는 집에서는 우리가 다음 달에 어떻게 할 건지 관리사무소에서 그런 그 현황을 보고를 해주시고 조치할 거 있으면 조치를 하게. 왜냐면 뭐 우리가 자가용만 갖다 놔도 힘든데 이걸 영업용을 뭐 2대 3대 갖다 놓으면 이 아파트 가뜩이나 좁은데 그런 차들이야말로 진짜 교육청에 갖다 차를 대야죠. 네? 국중학교 갖다 차를 대고 그거를 그 아파트 주민들이 그 차도 못 밀게 왔다 그런 데서는 대면서 못 되게. 실은 그건 안 되거든요. 우리는 큰 내가 근무하는 큰 데도요. 그거는 딱 지정해줘. 지정해줘요. 아주 구체에다가 하나. 그래서 뭐 세대는 그거는 세대 뭐 지정을 해놔요. 그거는 뭐 주차 공간이 높은 데만 거니까 이제 그 사항은 됐고 또 다른 기타 토의안 관련해서 말씀해 주실 사항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 질문이 없으시면 올 10월 동대표에는 지금까지 유사일에 가장 빠른 40분 만에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가 수고하셨습니다.